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장 마감 HLB 및 HLB 관련주들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28% 하락한 10만 6,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는 잠시 후에 봐드리겠고요. 일단 지수부터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매우 강력합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고 단기 저항이었죠. V자 반등으로 일어서면서 단기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어저께 갭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장중에는 좀 하락이었더니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690 라인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려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을 보시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감소세에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우한발 폐렴이 언제 그러면 주식시장이 진바닥일까라고 했을 때 감염자 수가 감소되는 숫자, 이렇게 올라가던 감염자 숫자가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할 때, 요때가 이제 주식시장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선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상당히 좀 좋겠지만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반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우한발 폐렴 사건,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물이 나왔어요. 미국발 유동성 장세 플러스 중국발 유동성 장세,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는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정말 지수가 좋습니다. 일단 시장 크게 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2차 전지 관련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 저는 조심스럽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여기 2차 전지 대장이 일단 삼성 SDI니까 얘가 끝났다고 보긴 뭐하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아마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삼성 SDI는 예상이 돼요. 2차 전지 관련주들 해서 아무래도 대장인 삼성 SDI가 쉬니까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물론 이런 애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탄력이 정말 극대화되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얘도 거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봉 크게 3개가 나오면은 요거를 거의 불꽃 마지막 시그널로 보거든요. 어찌되었던 2차 전지 관련주는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 살짝 조정이 불가피한 단계,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잠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올해 상당히 좀 유망한 거는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중에 일단 보자는 거고, 대신 여기 2차 전지 관련주가 매기가 빠지면서 오늘은 5G 관련주 쪽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얘네가 시장의 대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얘랑 오이솔루션이나 다산 네트워크스나 이렇게 갔는데, 어찌되었건 2차전지에 있던 매기가 오늘은 5G 쪽으로 좀 간 모습인데, 시장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순환매로 돌려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구태여 얘네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5G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약간 좀 나쁘진 않으나 약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차전지주도 그냥 삼성 SDI가 대장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당시 때 우한 폐렴 요 당시 때만 빼놓고 매우 이렇게 급하게 올려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시면 신고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올라갔던 모습이에요. 그와 이제 코스닥 대장인 셀케를 보시면 얘도 우한발 폐렴으로 요 당시 때 여기 한 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셀케 같은 경우는 올려줬어요.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탄력이 극대화되는 거고, 바이오 관련주 대표로 그냥 셀케를 갖고 왔어요. 코스닥 1위 종목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얘네들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리긴 해요. LB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리긴 합니다. 신고가랑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이 유동성 장세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장은 유동성 장세고 2차 전지 쪽에 매기가 좀 빠졌다. 조심스럽게 지수를 지금 690 라인까지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올렸는데,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돼서 올해 내내 시장이 좋다. 미국발 훈풍, 중국발 훈풍이 계속 보내준다. 그래서 900 라인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도 업종이 생길 거예요. 조심스럽게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LB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밑꼬리까지 달리면서 밑꼬리까지 달리면서 이렇게 양봉이 출현했는데, 그러면 업종이 뭐가 좋았냐? 바이오가 좋았냐? 뭐가 좋았지?
지수는 좋았는데 약간 체감, 우리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은 떨어지거든요. 이거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변칙을 쓴 거예요. 주도 업종으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변칙을 썼어요. 지수 상품으로 지수를 올린 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타이거 코스닥, 뭐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수 상품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변칙적으로 올려준 거였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십니다. 어찌됐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분위기는 좋다. 오늘은 보면 변칙적으로 이렇게, 오늘만 놓고 보시면 변칙적으로 지수 상품을 이렇게 올렸으나 어찌되었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다. 여기 전고점을,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 분명 시연은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여기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시연은 갈 수 있으되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상당히 강한 모습,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매일 강조해 드리는 말씀인데 분명히 지수가 이거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주도 업종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바이오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오늘 그 다음에 HLB 파워가 좋은 뉴스가 나와줬거든요. 뭐 결론만 놓고 보자면 사실 엘파가 관리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엘파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불통이 LB한테도 튈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모습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파워는 별도 회계 기준으로 2019년 매출액 이만큼과 영업이익 이만큼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이만큼 증가한 숫자이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110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흑자 전환 성공했다. 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관리 종목에 편입된 HLB 파워는 작년 1분기 사상 최대 영업 실적으로 흑자 전환을 이룩했다.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이룩했고 이후 이번 공시까지 4분기 연속 매출 증가와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올해 코스닥 관리 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엘파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HLB 그룹 관련주 하나가 좀 이상하면은 그 여파가 LB한테까지 영향이 갈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여기 관리 종목인데 LB도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작년 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2019년 2월 25일, 그러니까 1년 전 정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HLB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관리 종목 우려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경 뉴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드리면 HLB가 지난해, 그러니까 18년이 되겠죠. 2018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내며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를 없앴다. 뭐 LB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순항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영업이익 4년 연속 적자 가능성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설 등 악성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이게 작년 뉴스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임상 3상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랬었는데 HLB는 25일 공시를 통해서 별도 재무제표예요. 기준으로 매출액 이만큼, 영업이익 이만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수치이다. HLB도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관리 종목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계신 분들은 여기 뉴스가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LB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기술적 분석은 제가 뭐 거의 한 달 내내 똑같은 말씀만 드려서, 한 달이 뭐예요? 한 2달 동안 똑같은 말씀만 드려서 좀 약간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크게 뭐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 와중에 지금 보시면 V자 얘도 나름 지수는 이런 급한 골짜기였어요. 이렇게 급한, 이렇게 뾰족한 거였는데 LB는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느슨하죠. 각도가 좀 더 크죠. 이건 좀 좁은데. 그러니까 얘는 지수는 급하게 올린 케이스고 LB는 약간 느슨하게 올린 케이스인데요.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름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 오늘은 지금의 모습만 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쉴 때도 잘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쉴 때도 5일선 밑에 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근데 지금 모습은 상당히 양호해요. 쉴 때도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은 맞아요. 뭐 물론 어저께보다 0.28% 하락을 했지만 이게 좀 동시효과 때 좀 더 떨어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꼬리가 생겼을 텐데 이렇게 위에서 쉬어줘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이 위에서 쉬어준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게 오늘 갭상승을 좀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가가 약 1.5% 이상 시작을 했는데 약간 낮게 시작했다면 얘도 오늘 빨간불이었을 거예요. 빨간불이었다면 L생처럼 빨간불이었다면 좀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이렇게 요런 상승 이후에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 그 와중에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윗동네 박스권이 되겠죠. 요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 지금 기간 조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며칠 동안 힘을 좀 더 응축을 한 다음에 거래가 붙어준다면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쉬는 와중에 쉴 때도 상당히 좀 강력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LB 같은 경우는. L생도 마찬가지예요. L생도 그러니까 L생이 좀 전형적인데 똑같잖아요. 차트가 이렇게 V자로 오는데 좀 더 큰 이렇게 좀 각도가 큰 V자 형태여서 나름 여기서부터 보시면 올라오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 기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양봉 3개로 나온 모습이 상당히 매우 긍정적이에요. 특히 거래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요런 날 종가 매수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L생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보시면 그래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실 때도 상당히 좀 잘 쉬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L생도 결론은 이제 LB랑 똑같은 거죠. 결론은 얘도 여기 위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 있는데 며칠 동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거래 한번 붙어준다면 쉽게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됩니다. 넥사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요. 근데 넥사랑 약간 좀 틀린 게 넥사는 그냥 이 박스 두 개의 박스권이에요. 예. 이 박스권이랑 이 박스권. 그래서 여기 아래 박스권은 거의 다 이미 뚫었잖아요. 뚫고 얘도 윗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약간 그냥 쉬고 있는 모습. 결론은 LB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특징이 여기 윗 박스권이 좀 얇다는 거. 그래서 거래가 좀 더 쉽게 붙어준다면 한 100만 주 정도, 지금보다 한 2~3배 정도 많은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엘파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공시가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약간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LB 관련주랑은 틀렸잖아요. 유일하게 혼자 이렇게 하단 부분 박스권에 있었는데 나름 여기 제차 위에 박스권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그널을 보여준 게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B 관련주들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LB 관련주에 얘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KPS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틀 전에 KPS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오고 박스권 돌파되고 좋은 경우와 안 좋은 경우를 나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경우는 그래서 특징이 이런 샛별 다음에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화장품도 이렇게 박스권 돌파 다음에 샛별이 나오고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경우에 한해서요. KPS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시가를 어저께 종가를 침범을 하지, 물론 이게 꼬리로 침범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이게 위였잖아요. 그래서 통통한 샛별이가 나온 다음에 나름 시세 분출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름 어느 정도 내일 정도가 시세 탄력 극대화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KPS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매매하시다가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일단 근데 KPS 기술적 분석은 그렇게 해드렸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KPS가 그럼 과연 HLB 관련주에 속하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HLB 4형제였는데 5형제 5명이 그러면 HLB 관련주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HLB는 4개여서 올리려면은 4개 종목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5개 종목인가? 그리고 하면 지금은 NDA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의 집중은 그쪽으로 쏠러와도 그쪽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구태여 지금 M&A? 이런 의문이 많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엊그저께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세 분출이 나온 거고요. 더 정확한 거는 회사가 발표를 해야 되겠죠. 물론 12,300억이 있습니다. 회사에. 그걸 지금 KPS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적도 없고요. 진 회장도 여기에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요. 그저 여기 뉴스를 보시면 리보세라님 개발 주역인 김성철 전 엘레바 대표, 그다음에 김하용 전 엘생 대표, 여기 알렉스 크림 현재 대표죠. 엘레바의 이 분 이름이 나중에 수정 기사로 보니까 요 분 이름만 딱 빠졌어요. 이렇게 요것만 딱 빠졌어요. 네, 어쨌든 요런 전 임원들이 만든 회사다라고 해서 올라갔지. 아직까지 HLB랑 연결고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회사에서 발표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HLB는 뭐 KPS에 무슨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된 건 없네요.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HLB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름 양호하게 지금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회사 입이라는 거 알고 있고 회사 발표라는 것도 회사에서는 이미 분명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어저께 내용을 살펴보시면 뭐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더 잘한다 하면은 분명 더 좋은 시세 분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봄비가 내리네요. 어서 우리 LB한테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